2026년 1월 27일 화요일, 한국 금융시장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5,000선을 돌파했죠.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날은 단순히 지수 앞자리가 바뀐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막 기록적인 폭죽이 터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냉기가 감도는 뭐랄까 두 개의 다른 시장이 한날에 공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날 시장의 뜨거움과 차가움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이 상반된 흐름이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저는 단연 분리 또는 선택이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이 현상을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연 주식시장의 그 동력입니다. 어떤 산업이 또 어떤 투자자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날 조망된 2026 부동산 시장의 전망입니다. 여기서는 양극화라는 주식시장과는 또 다른 결의 선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두 시장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현재 자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주식시장부터 바로 시작하죠. 코스피가 5,084.85, 코스닥도 1,082.59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엄청난 기록인데 특히 SK하이닉스가 8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네요. 자료들을 보면 이 상승의 배경으로 AI와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꼽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되던 이야기 아닌가요? 바로 이날 이렇게까지 강력한 에너지로 분출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AI 기대감이라는 말은 사실 너무 넓은 표현이죠. 자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날의 상승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뭐랄까 가치의 재평가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강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죠. 과거에는 이들을 경기를 타는 하드웨어 제조업체, 그러니까 시클리컬 주식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말이 워낙 익숙하니까요. 맞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오르고 나쁘면 떨어지는 그런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AI 기술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 기업들이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게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 다시 말해 인프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번 것처럼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바로 그 곡괭이를 공급하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는 경기에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그 가치가 재평가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강력한 에너지의 진짜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자금이 확 몰려들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건 이제 대형주 이야기인데 코스닥이 4년 만에 강세로 복귀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온기가 중소형주까지 이렇게 쫙 퍼졌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이야기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코스닥의 천선 안착은 분명히 시장 전반에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는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역시나 선택과 집중이 보여요.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AI 관련 소프트웨어나 로봇, 또 바이오 일부 섹터에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즉, 대형주에서 시작된 AI 인프라라는 이 핵심 테마가 그와 관련된 중소형 기술주들로 확산되는 양상인 거죠. 시장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졌다라기보다는요. 강력한 하나의 테마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그냥 쫙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잠깐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날 아침 개장 전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해서 장 초반에는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고요? 이건 명백한 악재인데 어떻게 시장이 이걸 그냥 무시하고 사상 최고치로 끝날 수가 있었죠? 이건 완전히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바로 그 모순적인 상황. 그게 바로 이날 시장의 심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그런 종류의 위협을 심각한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죠. 과거 몇 년간 비슷한 패턴의 발언이 나오고 실제로는 협상을 위한 블러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항체가 형성됐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항체가 생긴 셈이죠. 그게 참 재밌네요. 그걸 자신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위험에 좀 둔감해진 일종의 자만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세장에서는 종종 나쁜 소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도 나타나니까요. 날카로워지자리십니다. 자신감과 자만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실제로 자료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용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타코 트레이드, 파코 트레이드라는 심리입니다. 타코 트레이드요? 네, Threat as a Catalyst Opportunity, 이걸 줄임말인데 위협을 기회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뜻이죠. 일부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런 정치적 발언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일 때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악재가 터졌을 때 공포에 파는 게 아니라 이것 덕분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생겼네 하고 역발상을 하는 거죠. 위협을 기회로 삼는다. 정말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또 있어요.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보통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날은 정반대였죠. 환율 리스크마저도 감수하겠다는 소위 리스크 온 심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반도체 기업의 가치 재평가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관세 위협이나 환율 변동 같은 변수들이 그냥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공격적인 베팅을 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궁금해지네요. 이런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 시장을 끌어올린 건 대체 누구였습니까? 자료를 보면 항상 나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이 잔치에 모두가 함께한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수급 현황을 보면 이날의 주인공은 명확하게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이 IT와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수조 원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나옵니다. 모든 매수에는 반드시 매도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날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주식을 판 쪽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인이 팔았다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날에 말이죠.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이런 날은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나요? 왜 개인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 차익 실현 욕구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한 개인들이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매도에 나섰을 수 있고요. 둘째는 소외감입니다. 이날 상승은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극소수의 대형주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착시 현상이 강했거든요. 내가 가진 대부분의 다른 주식들은 오르지 않는데 지수만 오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시장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환호하는 축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글로벌 자본과 국내 개인 투자자 간의 시각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자본은 한국의 특정 산업을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팅한 반면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 이날 시장의 쏠림 현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같은 시장을 보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첨단 기술이라는 이 무형의 자산에 뜨겁게 집중하던 바로 그날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양극화 심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그 쏠림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여러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이제 어느 동네든 사두면 오른다 이런 식의 대세 상승기는 완전히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산의 입지, 품질, 종류에 따라서 운명이 극명하게 갈릴 거라는 그런 예측이죠. 양극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건가요?
상업용 부동산부터 좀 짚어주시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면 그 격차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심 업무지구, CBD나 강남의 최상급 오피스 빌딩, 소위 프라임 자산들은 높은 임대료와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면서 가치가 아주 견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퀄리티로의 도피 현상이죠. 아, 플라이드 퀄리티. 네, 하지만 같은 서울이어도 외곽 지역의 낡은 중소형 빌딩이나 지방의 상가들은 고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도 어렵고 또 원격 근무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회복이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만 딱 콕 집어서 매수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손들은 강남의 프라임 오피스만 사들이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다면 대다수가 관심을 갖는 주거용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비슷한 양극화가 나타나나요? 네, 주거용 부동산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자료들은 2026년에도 수도권, 특히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변하지 않는 공급 부족 문제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신규 아파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도 높고 대출 규제도 여전한데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양극화의 핵심입니다. 높은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가들은 여전히 희소성 있는 핵심지 자산을 매입하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계층은 구축 아파트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결국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강남권이나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권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지역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시장을 더욱 갈라놓는 셈이죠. 들어보니 정말 똑같은 날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네요. 정리해보면 2026년 1월 27일은 외부 위협을 가뿐히 무시하고 특정 기술주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식시장, 그리고 자산의 등급에 따라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한국 자산시장의 이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모두를 위한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IT와 AI라는 명확한 성장 스토리에만 집중했고 부동산 시장 역시 최상급 자산으로만 유동성이 몰리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건 투자에 있어서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경우 5천선 돌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또 잠시 잊혔던 무역 분쟁이나 금리, 환율 같은 변수들이 언제든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뜨거운 시장일수록 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글로벌 자본은 한국의 반도체 같은 특정 첨단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죠. 동시에 수많은 국민들의 핵심 자산인 주거나 소규모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분열되고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글로벌 자본이 선호하는 자산과 국내 다수가 보유한 자산 사이의 가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때 우리 경제와 사회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